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 좀 늦었죠. 낮에 약속이 길어져서 저녁에야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에 손님들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잠시 그 대법원 파기환송 단신이 떴어요. 속보로. 처음에는 무슨 내용으로 파기됐는지 몰라서 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으니까 뭐 대법원이 좀 철 좀 들어가지고 제대로 좀 판단한 게 있나 보다. 그렇게 다들 좋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웬걸 철 들을 리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듯이 결국은 뭐 다른 것도 많이 파기환송했지만 말 3마리를 트집을 잡아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족쇄를 쥐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 3마리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의 최고 경영자를 족쇄를 채운 겁니다. 참 대단한 대법원입니다. 이런 치졸한 무리수를 왜 두는지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국내 정치 위기가 제일 심각하겠죠. 가장 표면적이죠. 경제는 폭망했고 내년 무슨 뭐 슈퍼 예산 한다고 하는데 돈 풀면 잠재적으로 인플레 압력만 높아지고 경제 불안해지고 실제로 경제 체질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될 겁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조국 문제는 터졌고 저게 지금 시중에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돕니다. 그 부산시장 압수수색에서 엄청난 게 나왔다는 소문도 돌고 그 다음에 아직 해명은 안 돼 있는데 이 조국 펀드에 조국 쪽에서 출자한 금액이 10억 5천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에서 회사 돈이 용처불명으로 10억 5천이 어디론가 빠져나갔다. 이게 이제 용처가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데가 아니면 이게 이른바 이제 찍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찍기라는 거는 이 돈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 회사에 예를 들면 자본금 위장 납입, 자본금이라고 10억이라고 자본금 밀어놓고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에는 10억 원짜리 회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자본금을 다시 빼서 써버리는 거. 혹은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엔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는 전환사채 찍기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20억어치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그럼 회사에 20억 수입이 생기면 그거 뒤로 빼돌려서 다시 가져가 버리고 전환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전환사채라는 건 결국 언젠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런 찍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찍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코스닥에서 한 10년 전에 너무 이런 찍기가 횡행해서 이게 한 10억, 20억 이렇게 찍기가 되면은 거의 10년씩 징역형을 때리고 이래요. 아무튼 이 조국에 관계돼서는 저는 조국이 거의 뭐 이제 특종 제족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매일매일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막 튀어나오니까 저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반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이 이제 그 문재인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 팀의 색깔이 그 문재인과 코드가 맞다기보다는 오히려 흙을 백으로 만들고 백을 흙으로 만들고 이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사회가 기강이 잡힌다라는 검찰 지상주의, 검찰 공화국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컬러의 인맥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 이게 혹시 반란 일으킨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너희랑 같이 운명 공동체로 망해야 되냐. 그래서 먼저 배에서 튀어내린 거 아닌가. 그런 사건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윤 총장님 파이팅입니다. 계속 반란하십시오. 이런 국내 정치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심이 들끓고 있죠. 이제 기독교 같은데 이런 민초 시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한참 진행 중이라서 세뇌 탈출해서 다 일일이 밝히질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의 레이더망에 걸린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레이더망에도 걸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심상치 않은 조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이 문재인 정부 목에 칼을 겨눴죠. 전략물자 밀반출을 지적을 하고 우리가 전략물자를 너희를 믿지 못하니까 직접 수출 관리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제가 보기 이건 미국과 역할 분담해서 일본이 취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전략물자 밀반출을 지적을 하고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들어간 일본 정부의 그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일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켜서 지금까지 밀고 나오고 있죠. 네 번째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제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사면 초과입니다. 미국에 의한 북한 최대 압박이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회계연도 2020년 미국 회계연도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브링크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즉 북한을 세계 은행망으로부터 퇴출시키는 그 조항에 의해서 그 북한이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근데 미국의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2020년 회계연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저게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아직 상원 양쪽이 각각은 통과가 됐는데 그 국방수권 법안의 세부적인 데서 상하원 간에 아직 조정이 덜 돼 있어요. 그 조정 끝나게 되면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면 10월 1일부터 북한은 죽었다 복창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제일 끝에 썼지만 미중 전쟁이 지금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죠. 홍콩 보시면은 뭐 이제 홍콩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행정장관이라 그러나요? 이제 홍콩의 그 제일 이제 행정처 수반 이 사람 얘기는 그 일종의 계엄령을 발동하겠다. 뭐 계엄령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계엄령 발동하는 건 좋은데 발동해서 그러면 밟아버리면 그 밟히냐고요. 첫째. 두 번째 그 밟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 일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책임질 텐데. 중국이 문을 닫게 되는데. 홍콩 지금 살벌하죠.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지금 완전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 좀 살려보겠다고 중국 위안화 환율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즉 위안화를 가치 절하도 못 시킵니다. 이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중 전쟁의 양상이 그냥 단순히 무역 적자를 미국이 좀 줄이겠다 뭐 이런 목표가 아니라 이미 작년 10월 허슨 연구소에서 펜스가 40여 분 동안 연설하면서 밝혔듯이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이 해체되든가 즉 중국이 자유화되든가 아니면 중국 자체가 해체되든가 이런 데까지 미국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본세가 됩니다. 즉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제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간파를 할 정도면 정부 권력을 갖고 있고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층에서는 이 위기의식이 더 심하겠죠. 또 그 입장이 친중, 친북, 반미 입장일 경우에는 그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저는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문팔육 집단이 삼성등 그룹사들에게 또 기업가들에게 자유혁명과 너희 연결시키려고 그러지 마. 우리한테 대한 그 투쟁, 저항을 감히 지원할 것을 꿈도 꾸지 마라고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가면 너희는 그 주문대로 잘 실행해야 돼. 안 그러면 몽땅 감옥에 쳐넣겠어. 이런 메시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세 마리의 세계적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다시 법률적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족쇄를 채운다.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국회에서 막 서두르고 있는 김성식의 배신을 때려가지고 드디어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갔죠. 표결로. 이제 법사위까지 넘어갔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강행 역시 이 같은 문팔육 집단이 느끼고 있는 초조감 내지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제가 문팔육 집단이라면 당연히 북한 급변 사태 이후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그 저항과 정치적 쓰나미가 몰아닥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를 짜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거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 버텨낼 수 있는 요새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요새를 막 만들고 있죠. 그러나 이 쓰나미가 그런 요새로 버틸 쓰나미입니까? 자기 딴에는 요새를 만든다고 콘크리트 쌓고 벽돌 쌓고 블로크 쌓고 난리를 부리지만 이 쓰나미가 물벽 높이가 50m, 100m짜리 쓰나미라고요. 이런 거대한 물벽이 닥치는 거거든요. 북한의 급변사태 일어나고 이러면 완전히 사람들 관념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이, 문재인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결국 마지막 남는 주장은 이 주장이 남거든요. 자기 합리화가. 뭐가 남냐? 자기들끼리 하는 말 들어보세요. 문재인이가 경제와 나라는 말아먹었지만 문재인이 덕분에 전쟁이 안 벌어진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쑥덕거린다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해서 북한 2,500만 북한 주민을 아우슈비츠로부터 인간다운 삶으로 해방시키기 시작했다. 이걸 딱 보면 이 전쟁이냐 평화라는 이 엉터리 딜레마가 없어진다고요. 머릿속에서. 그럼 문재인 586 집단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고요. 저것들이 왜 그래? 이렇게 이제 태도가 바뀐다고요. 그럴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층에서 그게 지금 38, 뭐 쟤들 여론으로 38, 39, 40 나오는데 진짜 여론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론조사 여론으로 거기서 절반은 날아간다고요. 절반은 날아가요. 최소한. 저는 더 날아갈 수 있다고 봐요. 10%만 남을 수도 있다. 이 10%가 어떤 숫자냐면 그 전에 민노당이 통진당 생기기 전에 민노당이 가장 많이 이 지지율을 얻을 때 한 10%. 아마 정의당도 거기에 거의 육박할 거예요. 피크 때. 그런 사람들만 남고 그 언저리에 10%, 15%만 남고 전부 나머지는 등을 돌릴 거다. 물론 등 돌린 사람들이 야당,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또 다른 야당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건 야당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라는 게임이에요. 야, 너희 보니까 그냥 배부른 타락한 수국 꼴통 기득권인데, 야, 너희보다는 차라리 저 또라이 같은 문팔육 애들이 잡는 게 나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보수 대통합이니 자유우파 대통합이니 말하는 사람들은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시라고. 진정성을.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진정성이란 게 뭐예요? 자기한테 손해볼 것 같은 거라도 사회와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선선히 지지하는 것. 자기한테 손해볼 것 같아도 진실에 대해서 선선히 인정하는 것. 이게 진정성의 모습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세 가지는 해야지. 우선 첫째, 탄핵에 대해서 참여 반성해야지.
두 번째, 지금 남들도 다 저기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죠. 뭐냐? 미국이 미중 전쟁을 끝까지 갈 때까지 몰아붙여서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키든지 아니면 중국 자체를 해체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이게 끌고 나가는 게임이다. 이거를 지금 언론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제대로 조명을 해준다든지. 그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미중 전쟁을 제대로 조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입 의지가 약화되면 어느 순간이든 간에 미국이 최적 순간 노려서 또 최적 어떤 계기를 노려서 그게 예를 들면 김정은이 날아가는 계기라든지 혹은 김정은이 나라를 팔겠다고 도장을 갖고 튀어나오는 계기라든지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예 생짜배기 군사 침공이 계기라든지 아무튼 그 가장 미국이 판단하기에 이 계기다라고 하는 그 계기에 북한을 접수평정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지지한다. 즉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평정 해방을 지지하는 것. 뭐 이 정도 한 세 가지는 다시 하면 탄핵에 대한 그 참여와 반성, 그다음 미중 전쟁에 대한 조명, 그다음에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평정에 대한 지지. 뭐 이 정도 한 세 가지는 해야 그래 그 정도 되면 그래 자유우파 맞아. 자유우파 정도면 최소한 저런 대담한 소리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됐을 때 문재인으로부터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또 젊은 층이 야당을 가는 거예요. 이거 진정성 게임이라고. 근본이. 이게 무슨 중도 보수 잡으러 튀어나가야 된다는 등 뭐 보수가 무슨 품이 넓어져야 된다는 등 이거 다 개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거의 이제 뭐 막장까지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가는데도 그런 상황임에도 문팔력 뒤에 줄 서가지고 뭐 하나 해보려고 그냥 애처로울 정도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전 주식 투자 안 하지만 상투 잡는다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요 시점 지나면 주식이 폭락하는데 그 마지막 시점에 주식 사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꼭 이거죠.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꼬라박히고 있거든요. 오죽 꼬라박힐 것 같으면 윤석열 검찰이 반란을 일으키냐고요. 이 와중에도 문재인 586 집단 앞에 가서 탁 엎드려가지고 충성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현정 씨 저 양반 아마 호남 분이죠. 순천인가. 그리고 그 자라난 과정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아주 그 명문으로 이렇게 쭉 훈련받고 완전히 글로벌라이즈되어 있는 전문가란 말이에요.